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2호 제14면 기사입니다. 서울시 청각장애 학생 소통 지원. 입모양 보이는 투명 마스크 1,500개 제작 기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입모양을 읽어 대화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은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 없어 학교 수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대표이사 김영대. 이 청각장애 학생들의 일상소통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 1,500장을 제작, 일선 교육 현장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명 마스크는 재단이 50플러스 사인 포털을 통해 공개 모집한 50플러스 사인 자원봉사단 100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작됐다. 자원봉사단이 각자 집으로 발송받은 투명 마스크 키트를 제작한 뒤 재단에 보내는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현재 1,500개가 취합됐다. 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플러스 사인 세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기부 캠페인을 마련했다. 재단은 제작이 완료된 1,500개의 투명 마스크를 20일 목부터 서울국립농학교 150개와 청각장애 대학생을 지원하는 전국 44개 대학 1,350개에 순차적으로 기부한다. 마스크 기부처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협력해 선정했다.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제작한 투명 마스크가 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 중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 전국 44개 청각장애 학생 지원 대학교를 기부처로 선정하게 됐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각 기관별 수요에 따라 1,350개는 전국 44개 대학 교강사, 교직원, 청각장애 학생 교육 지원 인력이 사용한다. 150개는 서울국립농학교 유초중고 청각장애 재학생이 착용한다. 김영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대표이사는 향후에도 50플러스 사인 세대의 경험과 의지, 전문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50플러스 사인 자원봉사단 활동 모델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역사회복지시설 6곳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구본헌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명숙와 함께 인천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 법인,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제2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 공모 사업을 통해 인천 지역 6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총 2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인천 지역 6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은 내리요양원 노인행복지원센터 로뎀나무지역아동센터 무통입보호작업장 연수구청 학동다 함께돌봄센터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다. 공사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이 태양광 발전기를 활용해 전기료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운영비를 활용해 복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했으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특히 최종 심사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기 도입에 따른 절감 비용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심사 항목으로 평가함으로써 공사의 지원사업이 지역사회복지사업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류진영 사회가치추진실장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지원해 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운영비가 복지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공동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과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맺고 경기도교육청 주요 정책 논의와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은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업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이날 협약으로 도교육청 제1부 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17명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교육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과 예산안, 주요 쟁점 사항, 경기도의회 정책 전략사업, K경기6.1 사업 등 경기교육 정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미래교육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를 통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며 협의하겠다며 더욱 힘을 합치고 협치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경기도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3호 생활치료센터 22일 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문 열어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치료와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제3호 생활치료센터가 22일 이천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문을 열었다. 제3호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운영하며 민간 간호사 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인 1실일 경우 110실, 2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하면 220번지실 규모가 된다. 센터 인력은 도 공무원, 경찰, 민간 의료 인력 등 3개 팀 7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상주 인력은 67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9일 용인 한화생명연수원의 제1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4월 30일까지 운영해 총 201명을 수용했다.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용인 기아자동차 오산교육센터의 제2호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147명을 수용했다. 지난 6월 24일부터는 안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에 정부가 지정한 204실 규모의 경기 수도권 2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대도민 긴급 호소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단체의 보유 연수교육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아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민간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생활치료시설 전환을 위한 사용협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바이러스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이들 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